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한테 이성이 끌리는 심리.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거다. 특별히 잘나지도 않고 말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많다. 이성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된다. 반면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다. 노력하는 쪽이 더 외롭고 별로 노력 안 하는 쪽한테 이성이 따른다.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가? 사실 불공평한 게 아니다. 그 차이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다. 주변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다.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게 이성이 따른다. 먼저 연락이 오고 먼저 관심을 받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반면에 열심히 잘해주고 먼저 연락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관계가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외모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말빨도 아니다. 그 차이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한테 집중하고 있느냐에서 온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뭘 바꿔야 하는지가 보일 거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하자. 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이게 단순히 바빠 보여서가 아니다. 자기 삶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서도 아니다. 더 깊은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성된 사람한테 끌린다. 완성됐다는 게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자기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 살겠구나 라는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이 역설적으로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욕구를 만든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끌리기 때문이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보다 내가 있으면 더 좋아지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이미 충만하다. 그래서 상대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해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느낌이 끌림으로 이어지는 거다. 반대로 상대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상대가 채워줘야 하는 빈 공간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그게 귀엽거나 애틋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 사람의 빈 공간을 내가 다 채워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 부담이 멀어지게 만든다. 이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한테 이성이 끌리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방향 때문이다. 사람은 에너지를 느낀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가 느껴진다. 상대한테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나를 너무 의식하는 느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느낌. 내 반응을 체크하는 느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느낌. 그게 상대한테는 불편하게 전달된다. 왜냐면 그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반응을 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기 자신한테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바라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이 편안함을 만든다. 편안한 사람 곁에 더 있고 싶어지는 거다. 그리고 에너지가 자기한테 집중된 사람은 존재 자체에서 뭔가가 뿜어져 나온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의 눈빛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있다. 그 에너지가 주변을 끌어당기는 거다. 세 번째 이유는 희소성의 원리 때문이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자기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간을 내줄 때 상대는 내가 선택받은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이 사람한테 특별한 거구나 라는 느낌. 그 느낌이 강렬한 설렘을 만든다. 반대로 항상 시간이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 연락해도 바로 응하는 사람은 희소성이 없다. 희소성이 없으면 가치가 낮게 느껴진다. 이건 그 사람이 실제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람의 심리가 희소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특별히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귀하기 때문이다. 귀한 것에 사람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관계도 똑같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귀하게 느껴질수록 그 사람한테 더 끌리는 거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 확신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방향이 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자기 확신이 상대한테 안정감으로 전달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반대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칭찬하면 금방 좋아지고 차갑게 대하면 금방 불안해한다. 그 변동이 상대한테는 피곤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 기분을 내가 다 맞춰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반대다. 내 태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 사람만의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다. 다섯 번째 이유는 쫓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이성관계에서 쫓고 쫓기는 구도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 한쪽이 더 많이 좋아하면 그쪽이 더 많이 다가간다. 더 많이 다가가면 상대는 물러선다. 물러서면 더 다가간다. 그러면 더 물러선다. 이 구도가 반복되는 거다.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이 구도에서 벗어나 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자기 삶을 살고 있다. 쫓지 않는다. 그렇다고 밀어내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 삶이 있는 거다. 그 모습이 상대한테는 굉장히 낯선 에너지로 느껴진다.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다가가도 크게 반기지 않고 내가 멀어져도 크게 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 낯설미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끌림으로 발전하는 거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할 이야기가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최근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진짜 살아있다. 왜냐면 직접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에너지가 실린다. 그 에너지가 상대를 끌어당긴다. 반대로 상대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없다. 상대한테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가 흐릿해진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처음에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이가 없다는 느낌이 온다. 항상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 게 없다. 그러면 관계가 얕아진다. 얕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일곱 번째 이유는 선택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 그 관심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항상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사람의 관심은 가볍다. 왜냐면 그 사람이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나한테 시간을 내주거나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 그게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러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니까 이러는 거구나. 그 느낌이 설렘을 만든다. 그 느낌이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를 만든다. 여덟 번째 이유는 독립적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빛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낸다. 이게 외로움을 모른다는 게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쓸 줄 안다는 거다.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다. 그런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나랑 있기로 선택한 거니까. 반대로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은 상대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해진다.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하지 않다.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같이 있는 거니까. 그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만든다. 9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적기 때문이다. 자기 삶이 충만한 사람은 관계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 자주 연락해줘.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줘. 내 기분을 맞춰줘. 나한테 집중해줘. 이런 요구들이 없다. 왜냐면 이미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그 관계가 편하다.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없다. 내가 원할 때 연락하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된다.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게 만든다. 압박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하게 된다. 부담 없이 만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보게 된다. 10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상대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한다. 인정받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거나, 채워지고 싶거나, 그 욕구가 강할수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상대가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거나 상처받는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르다. 자기가 이미 충만하니까 상대한테 뭔가를 채워달라는 욕구가 없다.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 시선이 상대한테 전달된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식 없이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안전함이 더 깊은 끌림을 만든다. 11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거절할 줄 알기 때문이다. 싫으면 싫다고 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한다. 그 거절이 담백하다. 미안해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거절이 역설적으로 매력으로 느껴진다. 왜냐면 이 사람이 좋다고 할 때는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의 좋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분위기상 그러는 건지, 나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데 싫으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게 진짜 좋다는 말이다. 그 진심이 무게를 갖는다.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 그 기준 안에서 나를 선택한 사람, 그 선택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척 해야 하는 건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들킨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척 하는 사람과 진짜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의 차이는 에너지에서 느껴진다. 척하는 사람은 여전히 상대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다. 일부러 연락을 안 하면서도 답장이 오는지 확인한다. 바쁜 척 하면서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 그 체크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다. 진짜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체크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다 생각나면 연락하고 안 생각나면 안 하는 거다. 그 자연스러움이 진짜 매력이다. 그렇다면 진짜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 관계에 치이다 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게 되고 상대의 취향이 내 취향이 되어버린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라. 상대가 없을 때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가? 오래전에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된 게 뭔가?
그걸 다시 시작해봐라. 그게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출발점이다. 그 다음으로 자기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유일한 자원이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 상대가 원할 때마다 시간을 내주는 건 내 시간이 그 사람 기준에 맞춰진다는 뜻이다. 그 시간의 주도권이 상대한테 있는 거다. 자기 시간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거다. 상대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 나도 이날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내 시간이 가치 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가 상대한테도 전달된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한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어렵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상대가 떠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 두려움이 솔직함을 막는다. 그래서 참게 된다. 맞춰주게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면 매력도 사라진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 솔직함이 매력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관계에 관심이 없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이게 오해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관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다. 차이가 있다.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결정된다. 상대가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상대가 차갑게 대하면 무너지고, 상대가 잘 대해주면 그제서야 괜찮아진다.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가 쥐고 있는 거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리모컨을 자기가 쥐고 있다. 상대가 연락이 없어도 내 하루가 있고, 상대가 차갑게 대해도 내 중심이 있고, 상대가 잘 대해주면 기쁘지만 그게 없어도 괜찮다. 그 차이가 밖에서 보기에는 차갑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느껴지는 게 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매달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 없어도 자기 삶이 있다. 그 안정감이 끌림을 만드는 거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안정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계속 변하고 있다. 그 변화가 새로움을 만든다. 오래 알아도 질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 상대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 발견이 계속 흥미롭게 만드는 거다. 반대로 상대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자기 시간을 전부 그 사람한테 쏟으니까 자기가 성장할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면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새로운 게 없다. 그게 관계를 지루하게 만드는 거다. 지금 특별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에너지를 잠깐 걷어봐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봐라. 오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라.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봐라. 그 질문의 답이 전부 그 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거다. 그게 이성한테 끌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한다는 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자기 삶을 먼저 살아야 진짜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사람이 상대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상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성이 끌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꾸며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 삶을 살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당신의 삶이 먼저다. 그 삶이 충만해질 때 이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려고 누우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렵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에너지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한테 집중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한테 쏟으면 실제로 달라진다.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렇게 달라진 당신이 그 사람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그게 역설이지만 사실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채울 때 상대가 더 가까이 오고 싶어진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오늘 하루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한테 돌려봐라.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해서 불안하다면 그 불안한 에너지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써봐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신경 쓰인다면 그 신경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써봐라. 그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면 당신이 달라진다. 달라진 당신을 보면서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사람한테 이성이 끌리는 이유의 가장 깊은 핵심이다.